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오전 10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오늘 비트코인 시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어저께 새벽,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전고점을 뚫었죠. 해외 같은 경우는 어저께 6만 7천 달러까지 넘어가면서 전고점을 다 뚫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전고점을 뚫지 못했죠. 보시는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는 요 하얀 선, 이 하얀 선이 접근처 자리고요. 전고점을 뚫었고 현재 전고점 위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선이 전고점 자리거든요. 하지만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현재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중에는 뭐 비트코인이 뭐 전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됐다. 이제 조정이 나올 거다. 조정 때 매수를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이션 차트에서 7일선 위에서 비트코인이 버텨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반등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시간 차트에서도 만약에 이 50일선을 터치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가격은 7,800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도요 이렇게 예, 걸쳐놨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걸쳐놨다가 올리는 그림. 지금 상태를 보면은 오전에는 조금 횡보하다가요 오후에 한 5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디다? 네, 중국도 아니고요. 한국도 아니고요. 어디다? 네,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면 알트코인들 중에서 시총이 높은 친구들, 그리고 좀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메이저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주도는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는 코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저께 신고가를 비트코인이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많은 뉴스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를 보게 된 많은 코린이들은 아,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보다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일단은 계정을 만들어서 암호화폐에서 누군가를 산다면 아마도 여기 있는 코인들을 사게 될 겁니다. 왜? 거기에 상장된 코인들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치 코인들 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은요. 지금은 소외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김치 코인들보다는 메이저 코인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프님, 근데 저는 김치 코인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치 코인 팔고 메이저 코인으로 가야 되나요? 또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메이저 코인들은요 하루에 10% 20%씩 날아가기 어렵습니다. 많이 올라가 봐야 2% 3%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김치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 300%도 날아갑니다. 그냥 2% 3%씩 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200% 300% 날아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요 3.2%고요. 어제보다는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저 알트들이 올라가면서 비트 도미넌스 역시도 한 46%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차트를 봐도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슬슬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소리는 알트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뉴스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코퍼가요 최대 5억 달러의 투자 라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누군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투자를 받았다가 아니라 할 계획이라는 거죠. 사실 큰 영향가가 없습니다. 네, 글로벌 채권 운용사 핑코가요,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핑코 다니엘 아바신이 CNBC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투자했다는 게 아니라 투자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영향가는 없어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채권 운용사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한다. 그것도 선물이 아니라 현물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심리적으로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3분기 비트코인 관련 5,100만 달러를 손해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사는요. 쓰레기 기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지금 4분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신고점을 도달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3분기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손해지만 왜 안 팔아서 손해예요? 이건 뭐 사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더 큰 수익을 봤었는데 그걸 못 팔았기 때문에 손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신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4분기인 지금 물론 3분기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 지금 규모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저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아무튼 비트코인으로 약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오늘은요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 돌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6만 7천 달러 돌파했었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드디어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정도에 다시 그 상품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프로세어즈 이외에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출시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대성공인 이 효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실제로 프로세어즈 같은 경우는 어저께까지 그 선물 가치만 11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거래량도 10억이 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가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프로세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이튿날 자산 규모 10억 달러 돌파했다. 그러니까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12억 달러를 돌파를 했죠. 첫날보다도 거래량이 어저께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이는 ETF 자산 규모 10억 달러 돌파 기록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틀 만에 10억 달러 돌파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운용자산이 56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 여러분 가격 비교해 보시면요, 한 300불밖에 안 됐거든요. 엄청난 2배 이상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채굴업체 스트롱홀드 나스닥 상장 첫날에 몇 프로 급등했다? 52% 급등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발키리 내일부터 뭐 거래 시작할 것이다 나왔고요. JP모건 비트코인 신고가는요 ETF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 덕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ETF 빨이 맞죠? ETF 상장하고 나서부터 올라간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나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9월 이후 금 ETF에서 비트코인 펀드로 자금 유입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ETF에서 가격이 올라간 거는 비트코인이 좋아서 들어간 것보다도 금 ETF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오히려 금에서 비트코인을 옮겨오면서 가격이 상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비트코인은 더 좋아서 올라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고 이제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니까 앞으로 경제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상승한다는 소리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주식 시장이 아니라 금이랑 그 커플링에 대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금이 언제 올라갔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금이 상승했는지, 또 금이 언제 떨어졌는지를 비교해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언제 사야 되는지,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보면요. 디파이 TVL은 총 락업이 얼마나 돼 있고 그 락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요. 2,338억입니다, 여러분. 2,338억. 이게 뭐다? 디파이에 지금 현재 수많은 자금들이 묶여있다. 묶여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디파이는 뭐냐면요. 탈중앙화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행처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코인을 맡기고 거기다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은행이 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내 코인을 빌려주고 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현재 디파이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디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과거 이더리움보다 성장 속도가 2배다라고 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이더리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이 생기는 지금 이때 만들어진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콜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말하죠. 비트코인도 좋지만 비트코인 말고 현재 많은 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자금에서 이더리움 자금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나오죠. 캐피털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을 보면요,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사실 거라면 차라리 이더리움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뉴욕 시장 후보 앤드루 양 신당 창당 후 NFT 판매에 나와서 뭐 뉴욕 요즘 시장들이 좀 난리예요. 뉴욕을 뭐 블록체인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후보가 후보입니다. 뉴욕 시장이 아니라 신당을 창단하였고 그 이후에 NFT 판매에 나서고 있다. 장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송금업체 암호화폐 프로젝트 경쟁 압박, 웨스턴 유니온 투자 의견 하향.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그 전 세계 송금이라고 그러죠. 예. 나라 간에 이체를 해주는 거,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고요.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면 암호화폐로 전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송금업체들이 현재 암호화폐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뉴스에 관해서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 현재 7,930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빠진다 그러면 7,800만 원까지도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하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1시간 차트에서도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지금 자리가 바닥 자리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말하지만 거래소에 새로운 물량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현재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현재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메이저 코인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꼭 아니에요. 메이저 코인을 사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김치 코인들처럼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서 잘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는요, 현금 들고 관망하면요, 배가 아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히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래요. 2021년 10월 22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빅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뿌였습니다.